과학 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 요소를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오늘도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시입니다. 이 기후와 지리적인 이런 이점이 있어가지고 IT 산업이 번성할 수 있었던 첨단 과학 도시인데요. 네. 어딘지 말씀드리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감을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예상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의 과학도시는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네. 1년 내내 쾌적한 기후를 자랑하고요. 또 인근에는 명문대가 즐비해서 아주 고급 인력도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자, 샌프란시스코는 과학 도시, 그 중에서도 IT에 특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세계적인 기업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기업이 있나요? 네, 일단은 샌프란시스코에는 우버와 트위터, 또 드롭박스 등이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만 일대 도시인 마운틴뷰에는 구글, 그리고 쿠퍼티노의 애플, 이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그리고 로스 가토스의 넷플릭스 등 유수 IT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또 산타클라라에는 인텔과 AMD,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반도체와 하드웨어 기업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샌프란시스코 만 일대에 IT 기업이 몰려 있는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요. 이 포춘 선정 1000대 기업에 속하는 거대 IT 회사가 30곳이나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밖에 벤처 기업도 수천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미국 내 모든 벤처 투자금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몰린다고 할 만큼 이곳은 유니콘 기업들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 화웨이와 노키아와 같은 비미국계 이 글로벌 기업들도 이곳 실리콘밸리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이 자동차 회사들 예컨대 BMW나 벤츠, 테슬라, 그리고 포드, GM까지도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곳에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예. 엄청난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일대 이렇게 첨단 산업의 대명사인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수 있었던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복합적인 배경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샌프란시스코만의 팔로알토 옆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는 1940년대부터 학교 차원에서 창업을 촉진을 했고요. 그러면서 졸업생들이 벤처기업을 만드는 게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스탠퍼드 졸업생들이 휴렛패커드, 그러니까 HP를 비롯해서 전자기업을 샌프란시스코만 일대에 창업을 해서 크게 키운 겁니다. 현재 전자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양극성 트랜지스터를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에 더 많은 전자기업들이 이 일대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탠퍼드 대학교만 말씀드렸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주변에는 UC 버클리와 칼텍이라고 불리는 이 캘리포니아 공대, 그리고 UC LA 등도 있어서 인재풀이 어마어마합니다. 인재 채용에 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곳에는 이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와 암젠, 바이오젠과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들도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산학 협력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그 어떤 점들이 이런 실리콘밸리가 수십 년간 이어지는 그 원동력이 됐을까요? 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요, 이 전자산업 단지를 더 공고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 전자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조항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특수한 환경도 조성했습니다. 이 비경쟁 조항이라는 거는요, 이 고용주들이 영업 비밀과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이 퇴사한 이후에 최소 1년간은 관련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이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존 회사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새로운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 실천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것들이 혁신 IT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벤처 기업을 만드는 게 또 이게 시작이었지만 조 정부도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쾌적한데 이게 또 전자 산업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요인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전자기기는 습기에 취약하거든요. 이 습기가 회로에 스며들어서 기기의 수명을 단축한다거나 또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만 일대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비가 적고 서늘한 기후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따뜻하고 강수량은 많지만 비가 주로 몰아서 내리기 때문에 역시 맑은 날이 긴 편입니다. 이 평년 통계를 보면은 1월 평균은 최저 8도고요. 이 7월 평균은 최고 20도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서울의 3월에서 5월 달의 날씨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 만을 건너면 바로 나오는 캘리포니아 내륙과도 다른데요. 캘리포니아 내륙은 폭염이 찾아오는 반면에 여기 이 실리콘밸리 지역은요, 연중 에어컨을 켜놓은 듯한 날씨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 그대로 쾌적한 도시네요. 자, IT 기업들이 많은 만큼 거리에서도 첨단 IT 기술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현지 시각 지난 10일에 이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봇 택시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보조 운전자가 없이 완전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유료 택시 서비스가 24시간 내내 허용이 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차량이 날씨와 상관없이 무인으로 시속 약 105km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GM의 자회사 크루즈 차량은요, 이 날씨가 좋은 날에 한해서 시속 56km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택시 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서 이 역사적인 이정표라면서 상업용 자율주행 서비스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결정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hey have the power to transform lives, especially for people like me. I can't drive. I'm totally blind, have been for 23 years. And the freedom that it gives me just to be able to have safe transportation door to door with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Many times taxis and rideshare services have left me standing on the side of the road because I choose to navigate my world with a guide dog.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사고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주장이고요. 또 속도 제한 등으로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 소방차나 앰뷸런스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라면서 이런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반대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존 택시 운전자들과 대중교통 관계자들이 지난달부터 자율주행 차량 위에 주황색 고가를 올리는 듯한 이런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re saying if somebody dies or people are killed because these vehicles are blocking the road, are they going to hold the executives personally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people because of these robo-taxis? This is what big money from the tech titans and the corporate world can do to buy their way into disrupting society. And it's disruption for profit, and they're putting profits over people, which is the sad statement here. 네, 이렇게 로봇택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샌프란시스코는 첨단 기술의 요람이면서 이 첨단 기술로 인한 부작용과 반발도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실리콘밸리를 주변으로 수많은 이 전자 기업들이 또 세워지고 또 번성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샌프란시스코는 굉장히 활발한 첨단 과학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IT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요즘 그 시대의 중심이 샌프란시스코가 아닐까 싶은데요. IT 하면 또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샌프란시스코를 넘어선 대한민국 IT 도시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